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이제 지수가 올랐죠, 그죠? 네, 코스피는 월요일 날뭐 큰 이제 폭락을 5%짜리 폭락을 겪고도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틀째 계속 상승이 나와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뭐 참, 네.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지수를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아시아 증시랑 미국 증시랑 비교를 해서 이게 정상인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만 이런 건지 한 번 더 짚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녁 방송 준비할 때 뉴스를 좀 보고 있는데 또 공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매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글쎄 언론에서 그런 얘기 흘리던데 저게 맞는 얘기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부동산 보유기업 뭐 그전에 강조를 많이 했었죠. 정오는 제가 작년 말하고 올해 초 1월 달에 그죠? 강조를 많이 한 테마주 두 개만 뽑으라고 하면 정원화 관련주하고 그 부동산 개발 관련주였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작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그거였는데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이게 왜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이슈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부동산 보유 기업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주가 움직이는 패턴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내일 낮에는 날씨가 확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내일은 좀 나들이를 좀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이 너무 춥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내에만 있으면은 그 우울해지더라고요. 사람도 식물처럼 햇빛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내일은 날이 좋으면 밖에 나가서 광합성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보기 전에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했어요. 참 우리나라 보면 대단해, 그죠? 대단한 건지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건지.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0.3% 하락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4% 급락 마감을 했거든요. 나스닥은 많이 빠졌어요. S&P 500 지수도 하락을 꽤 했고 오늘 일본 증시를 보시면 하락했거든요. 아예 애초에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 상태로 끝났고 중국은 뭐 됐고 여기는 뭐 대만 봅시다. 대만도 달러 0.2% 올라간 게 다거든요. 근데 우리만 이래. 시작은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계속 올라가. 이상하죠, 그죠? 아침에 분명히 마이너스 0.5% 하락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뭘 하나 더 보시면 되냐면 어제 미국에 그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좀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증시에서 그 IT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어요. 네, 폭락을 엄청 세게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잠깐. 자,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정상 아닙니다, 이거. 코스피 쪽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 자, 보이시나요? 네. 자, 보세요. 미국의 이제 주요 대기업들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섹터는 모바일,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이런 게 있거든요. 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락한 거고 빨간색이 상승이잖아요, 그죠? 상승한 거 거의 없어요. 다 급락했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뭐 브로드컴 여기는 한 3% 정도 떨어지면 급락했다고 표현을 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거의 똑같이 가는 게 뭐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잖아요. 얘도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떨어졌어야지.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급락했거든요. 일제히 다. 근데 우리나라 안 그러잖아. 이상하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있죠, 그죠?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뭐 10%짜리도 있고 폭락 엄청 했다고. 다 떨어졌어 그냥. IBM, 뭐 어도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다 급락했어. 그럼 우리나라도 오늘 한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AI 새로운 뭐 그런 어떤 모델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 거다, 뭐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 어제 미국에서.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는 밑에 쪽에 뭐 전자결제, 페이팔, 쇼피파이, 뭐 파이섭 이런 기업들 폭락했다. 우리나라도 뭐 일단 폭락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라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올렸느냐? 누굴까요? 누구겠어? 투자 종합을 좀 보실까요? 참 지수가 올라가는데 참 불편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 오늘 코스닥은 좀 안 올라갔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그래. 금융투자가 1조 4천억 원. 그래서 기관이 총 오늘 1조 7천억 원을 삽니다. 아 잠깐만 이렇게 보지 말고. 네. 통합으로.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1조 2천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조 7천억 원을 순매수를 해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1,000억 원대 조금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 이게 옛날 일인칭 이제 증권이에요. 얘네들이 코스닥을 사주면 코스닥이 폭등하고 아니면 안 올라가는 구조지 지금, 그죠? 얘네들이 올린 게 얘네들이 지금 뭘 샀을까요? 죽으라고 또 이제 전기전자 산 거지 뭐. 조심하세요. 뒤통수는 있잖아요. 항상 가까운 사람이 치거든요.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아프다, 뭐 더 진짜 아프다 그런 속담도 있지만 요즘에는 글쎄요 도끼보다 더 아프게 때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주식시장에서도 맨날 외국인 욕하는데 외국인 욕할 거 없어. 기관 조심하셔야 돼요. 외국인은 자기네들 돈 갖고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기관이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다 개인들 국민들 돈 아니에요? 연기금은 당연한 거고 은행, 보험, 투신, 금융투자 다 개인들이 거기다가 국민들이 거기다 맡긴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개미들 뒤통수를 쳐요. 참 이상한 거지, 그죠? 네. 얘네들 조심하셔야 돼. 월요일날 폭락 나올 때도 얘네들이 아침에 1시간을 사다가 그 이후부터 팔았다 그랬죠. 그래서 폭락이 더 많이 나온 거거든. 응? 지들 걸 생긴다고 막 그때 때려가지고 애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더 명확해요. 시향 잘 들으시고 헷갈리시면 안 돼. 코스피 쪽을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 근데 기관이 팔고 있다가 최근 그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이만큼을 산 거예요. 팔다가 이만큼을 사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얘는.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뭐 코스피 대형주 쪽을 사는 거지. 누가? 기관이. 잘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 팝니다. 외국인 나간다고. 그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음에 그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다우 이론. 그거 알면은 이거 정확하게 이해 가거든. 기관이 팔다가 다시 왕창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지수를 굉장히 왜곡을 시켜놓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로 들어가면 안 돼. 일로 들어가지 말고 코스닥으로 들어와서 계속 올려주면은 코스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시장을 엄청나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이. 아 옆에 있으면 진짜 그냥 진짜 막 때리고 싶어요, 진짜. 때리고 싶어. 너무너무 때리고 싶어. 이따 테마주 얘기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왜 때리고 싶은지. 코스피 중형주 그냥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잖아. 오늘 코스피보다 중형주가 더 올라갔습니다. 코스피는 1.5% 올랐는데 중형주는 2.5%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중소형주 강세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가고 있다니까. 네. 근데 전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소형주 2.3% 올랐어요. 그러면 지수보다 더 올라왔잖아.
중소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세라니까. 외국인이 사잖아요. 코스닥도 똑같아요. 코스닥은 오늘 대형주들이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약했거든요. 코스닥은 플러스 0.4로 끝났죠. 여기 외국인 기관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얘들 많이 사놓고 그냥 그대로 있다. 더 안 사고 지금 잠깐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코스피 샀으니까 최근에 월요일날 폭락 이후에. 코스닥 대형주 마이너스 0.2%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0.4% 상승했는데 대형주는 마이너스 0.2%다. 그럼 여기도 뭐예요? 똑같죠. 중소형주가 끌어올린 거예요. 코스닥 중형주 0.99% 1% 올랐죠. 소형주는 1.6%. 이해가세요? 중소형주 장세라고. 아니에요. 대형주 장세. 대형주로 빨리 가라니까. 네. 왜 자꾸 내 방송을 들어? 제 방송 들으면서 자꾸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대형주가 사라니까. 사라고 하면 가서 사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겁나서 혼란 나올까봐. 그러면 중소형주 사든가.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병이 와요. 응? 한 번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개를 다 하면 정신병 온다고. 웃지 마시고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웃는 분들 웃지 마세요.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도 않고 찡찡대는 사람도 있어. 일명 찡찡이라고 있어. 찡찡. 잘 가고 있어요. 중소형주 장세 맞고 헷갈리시면 안 돼. 그죠? 월요일날 근데 헷갈리게 해놨지. 퍽 때리면. 근데 여기에서 요놈들이 지금 여기 언론들이 이상한 말을 또 흘리거든요. 자, 한경 뉴스인데 순식간에 돌변한 외국인 삼성전자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더니 뭐 샀냐? 공매도 지금 이게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미리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준다 또. 이거 이렇게 얘네들이 하는 말을 100% 믿지 마세요. 근데 분위기가 약간 야릇해 지금. 야릇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런 기사도 있죠. 삼전 하이닉스 2조 4천억 원 팔더니 외국인이 쓸어 담은 종목은 네이버하고 삼성물산이래. 이것도 100% 믿지 마시고. 응? 아까 보여드렸잖아. 미국의 소프트웨어 IT 관련주들 폭락했는데 그 네이버도 영향을 받는다고. 받는다고. 뭐 네이버가 물론 그것만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영향이 왜 없겠냐. 참고하세요. 즉 코스피는 우리나라만 오늘 급등해서 우리나라만 이상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태다. 변태. 저번에 한번 이런 표현 썼었죠. 변태라고 얘네들. 누가 그 짓을 했느냐? 기관이. 근데 기관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습니다. 그 중소형주 장세 아닌가요? 코스피만 계속 가는데 코스피도 중소형주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거고 코스닥도 중소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즉 중소형주 장세가 맞고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 계속 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큰 변수만 없으면 전제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제 큰 변수만 없으면 계속 산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기관론을 못 믿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테마주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뭐냐면 자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거든요. 태양광. 그러면 여러분들 테마주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팜스코는 딴 것 때문에 급등한 거고 테마주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테마주예요. 테마주. 대형주가 가요 안 가요? 일반적으로 안 가요. 그죠? 테마가 형성돼서 테마주들이 막 급등할 때는 대형주는 안 간다고 원래. 태양광이 지금 왜 급등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또 대규모의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뭘로 할 거냐? 태양광으로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무슨 화력 발전소를 떼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정부에서
태양광 관련된 무슨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뭐 주는 걸 이제 없앤다 4월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형 태양광 테마주들 뭐 대표적으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죄송합니다 신성 ENG 뭐 파루 뭐 이런 거 S에너지 대명에너지 이런 게 상한가 치면서 가야 되거든요. 걔네들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하나솔루션이 이게 상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소형주입니까 이게? 오늘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얘가 중소형주인가? 아니에요. 얘 시가총액 6조 2천억짜리 대형주예요. 그리고 대형주가 무슨 상한가 가는데 상한가 가는 것도 웃기지만 여기 매물대도 되게 생겨 있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들어가더라고 상한가를. 그러더니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아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네가 왜 가 여기서? 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 비율을 들어볼게요. 이제 이게 그 밥을 못 먹는 노숙자나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이제 그런 가난한 동네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상 급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힘드신 분들 나눠주려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강호동 씨가 와서 막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분이 강호동 씨 이미지는 좋죠, 그죠? 근데 그분이 뭐 돈이 없어요? 그분이 뭐 밥을 굶어? 아니잖아. 아니 뭐 그런 거에 비율을 들자면 그래요.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응? 네가 여기서 상가를 왜 가? 하나솔루션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가냐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는 거예요. 얘는 시가총액이 1조는 안 돼. 1조는 못 넘으면 7천억짜리. 이게 상한가가 정거점인데. 그 다음에 OCI 홀딩스 시가총액 2조 8천억 원. 상한가는 아니야. 28%니까. 근데 거의 상한가냐.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뭔데 도대체? 이거 누가 샀겠어? 개미들이 이거 샀겠어요? 기관짓이지 뭘. 그러니까 욕 나옵니다 진짜. 시장을 이상하게 만들어놔 얘네들이 지금. 응? 기분 나빠요 굉장히. 이게 아니지. 파루도 상한가 가긴 했어요. 자 보세요. 파루 상한가 가긴 갔어. 유니테스트 태양광으로 간 거 맞아요. 29%. 대명에너지 22%. S에너지 금양 그린파워 GNBS 요거 그리고 SDM 그리드 위즈 SK 이터닉스 이거 다 그걸로 간 거 맞아. 신성 ENG 맞는데 왜 상한가가 여기서 튀어나오냐고. 그러니까 기관놈들 때문에 테마주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개미들이 지금 괜히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부동산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삼표 시멘트 점 나왔어. 미쳤어. 제2의 천일고석인 것 같아 느낌이. 할인지주. 근데 여기서 계속 체크해드렸죠, 그죠? 최근에 급등하기 직전에는 차트 돌린 것 같다고 얘기도 했었고. 대성산업, 동양고속, KCTC, 신도리코, BYC, 상한가 한 거 중에 SG 계열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천일고속, 경방, 신영와코로, 뭐 세이브존 INC, DI동 이런 거 다 그쪽이거든요. IS 동서 이것도 그쪽이고 3%밖에 못 들어가긴 했지만 그쪽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게 급등을 하면 그 뒤에 뭐가 하냐면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원래 같이 가거나 약간 뒤에 가거든요. 지금은 그 현 정권은 건설사들이 돈 벌 수 있게 해주진 않았어요. 정책이 그래. 그래서 건설사라든지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대형 건설주, 중소형 건설사, 그 다음에 뭐 하도급 하는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건자재 이런 애들이 못 가요. 그냥 죽을 써 그냥 진짜. 원래 이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그쪽이 원래 못 가더라. 원래 그래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원래 그래. 근데
그럼 다 안 가야지. 안 가야 되는데 또 웃긴 게 건설주 중에서 뭐는가요? 현대건설. 원래 우승했어요. 대우건설. 그러니까 이 기관놈들이 붙으니까 대우건설 9% 우승했어요. 원전 테마주 때문에 우승했다고 하는데 됐고 그냥 건설주가 땡기는 거야 지금 얘들이. 그러면 이제 개미들은 중소형 건설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때 그 개미들이 많이 사는 게 뭐예요? 상지건설, 딸랑 5%, 응? 딸랑 5%. 동신건설 잠깐만요. 2%, 일성건설 2%. KD 이건 지금 거의 잡주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건 제외하겠습니다. 그나마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올라간 거 한신공연 17%, SGC, ENC 8%, 동부건설 7%, 신원종합개발 7%. 이런 식으로 대원, IS동서, KCC건설 다 움직이긴 해요. 근데 동원개발, 까유ENC, 우원개발 뭐 2%, 3%, 5%씩 움직이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대장이 아니라 누가 대장이다? 대용주가 대장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다고. 중소형 테마주가 열리면 대용주를 제외하고 중소형주만 가는 거지. 거기서 대장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대용주에서 대장이 나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기관들 때문에. 전문가면서 거의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마치 통일이 될 것 같은 쇼를 했잖아. 북한이랑 우리나라 남한이랑 그죠? 네. 그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때? 핵을 없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어. 그때 속아가지고 막 대국주들이 엄청나게 갔거든요. 그때 곧 뭐 통일될 것 같으니까 언론에서 막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막 현대상선이랑 현대건설 같은 대형주들이 잠깐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이건 아니 그런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비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도 이제 막 욕하기 이제 화를 낸 거잖아요. 이 기관놈들이 지금 시장 이상 테마주 쪽도 이상하게 만들어놨다. 지수도 어거지로 끌어올리더니 지금 테마주 쪽에서도 대형주를 막 상한가를 보내고 이상한 짓을 한다 막 그랬잖아요. 저러고 이제 오늘 하루 급등하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또 이상을 더 가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개미들 뚜껑만 열리는 거예요. 뭐지 이거 이러면서. 저러면 안 돼요. 이 바닥에도 룰이 다 있거든.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패턴이 있는 건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제 지들 돈 벌겠다고 지금 저러는 거고. 근데 이제 저도 아까 방금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선비도 아니고 그죠? 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뭐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빨리빨리 적응해가지고 회원들한테 시황 똑바로 잡아드리고 종목 추천 잘하고 또 잘 매도 시켜드려서 수익 나게 해드리는 게 내 목적이니까. 네. 여러분들도 잘 듣고 적응하시면 돼요. 적응하시면 된다. 주식할 때 돈 제일 못 보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전문가 방에 들어와서 돈 제일 못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 시키는 대로 종목 사고 팔았는데요? 아니요. 그분들 딱 확인해 보면 자기 마음대로 비중 싫고 뭐 올라갈 종목인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고 막 다른 거 많이 사고 막 이래요. 팔지 말라 그랬는데 팔고 바로 사라는데 늦게 사고 비싸게 사고 막 무슨 짓을 다 해놨어. 하도 이제 말 시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계좌 한번 보자 그러면 계좌 매매 내역 좀 보자 그러면 절대 안 보여줘. 한 번도 내가 보여준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떳떳한 사람은 보여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불만을 제기를 안 해. 왜? 잘 따라 했으니까. 근데 막 시끄러운 사람들 있죠. 당신 계좌 한번 보자고. 계좌 거래 내역 절대 안 보여줘.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 여기도 사람 사는 데라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을 버리셔야 돼. 생각을 버리셔.
부동산 관련주들은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그거는 괜찮아요. 종목은 안 보여드릴게요. 은행주 그리고 뭐 은행주 괜찮다 그랬죠,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은행주들이 오늘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한지주 종목을 좀 봅시다. 신고가잖아요. 현대차랑 비쌀 거라 했잖아요. KB금융. 현대차처럼 이렇게 세게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위치는 똑같다 그랬죠. KB금융 신고가. 하나금융지주 신고가죠. 왜요? 얘네들은 조정이 끝나고 신고가가 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옛날에 현대차도 얘는 조정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거기서 막 미친 듯이 뽑은 거죠. 그때. 얘는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지. 근데 여기서 꺾일 수도 있어요. 왜냐 미국이 지금 이란이랑 어떻게 지금 이란 관련된 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미 연준의장 후보 케빈 워시가 지금 인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잘 통과되느냐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냥 차트 그리고 분위기 수급으로 봐서는 시작한 거는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면 뭐가 가요? 보험주도 가는 거지. 오늘 보험주도 꽤 급등 많이 했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해. 되게 웃기지 않나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은행주가 왜 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은행주가 잘 갈 것 같죠? 금리 인하를 하면 안 갈 것 같고. 근데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 인상할 때 은행주들이 못 간 거 아세요? 못 갔어. 근데 금리를 인하하니까 은행주가 가잖아요.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 인상한 게 언제예요?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했잖아. 그때 갔어요? 못 갔어. 시기가 딱 여기에요. 근데 금리 인상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니까 미친듯이 올라가잖아. 미친듯이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 보면 왜 급등을 한번 쭉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24년 초거든요. 이때 왜 급등했느냐? 그 제롬 파월 그 진짜 나쁜 인간이 바이든 재선하는 거 도와주려고 딱 요맘때쯤에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보니까 TV 토론을 했는데 뭐 치매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고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더라고. 그 여자 누구야? 그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죠. 네. 그 사람을 했는데 얘도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해줬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옆으로 또 횡보하다가 금리 인하를 다시 하니까 올라가는. 오늘 요번에 또 왜 가겠어요? 케빈 워시가 되면 금리 인하 할 거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막 낮추잖아요. 은행들이 이자 장사 어떻게 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특히 미국 이런데 금리 그러니까 거의 제로 금리까지 떨어지면은 거기서 돈을 빌려서 미국 쪽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대출해줘가지고 예대금리 차이로 수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는 금리 인하기 때 은행주들이 잘 가요. 금리 인하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하고 개인들이 특히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리러 오죠. 돈을 많이 빌려주면 은행의 수익성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기 때 일반 개미들은 금리를 인하를 하면 은행이 금리를 많이 못 받으니까 실적이 안 좋겠네? 아니라고. 정반대인데 사람들이 이거 거의 몰라요.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오늘 뭐 하나 좋은 거 배우셨죠, 그죠? 가는 거예요. 그럼 보험은 똑같이 뭐. 네? 근데 이제 은행주가 더 낫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올라가는지 설명도 해드린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뭐 여기서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희한하죠. 금리 인상 기회는 안 가고 금리 인하기 때문에 가고. 실제로 22년도 그때 막 증시 폭락하고 난리지길 때 사람들이 여기서 은행주를 많이 샀어요. 금리 인상은 많이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들어가고 이제 고생하다가 올라가기 전에 다 털린 거죠. 2-3년 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대형주 쪽도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원전주들까지 얘기하고 끝낼게요.
원전주들이 오늘 꽤 올라왔는데 이게 미국 쪽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 지금 급등한 게 한전산업이라고. 이게 지난주 그 27일이니까 이게 화요일이었나? 그때 점 상한가에 시작했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때 강력한 호재가 있었잖아. 근데 쭉 한 5일 정도 누르다가 오늘 급등했어요. 상한가 가다가 말았어. 상한가 실패했으니까 끝난 건가요? 아니지. 이 음봉을 그죠? 제꼈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 종가는 여기거든. 근데 그 위에서 끝났잖아. 그럼 뭐예요? 저 음봉을 극복한 거예요. 얘는 굉장히 좋게 봐야 되는 양봉이란 말이에요. 얘가 대장이라고 지금. 한전산업, 그 다음에 오늘 한전기술. 얘도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급등했다가 쭉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죠. 얘도 종가는 여기거든요. 이때 음봉이니까 종가가 여기죠. 여기를 지금 이겨냈다고 지금. 그 미국에서 자꾸 이제 호재가 나오잖아. 그리고 금양 그린 파워로 쫙 올리잖아. 두산 에너빌리티 한 번 더 갈 것처럼 막 뜸들이고 있죠 지금. 얘 다시 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말을 좀 애매모호하게 할게요. 다시 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LS 일렉트릭 얘 괜찮다 그랬잖아. 얘는 가잖아 지금. 얘네들은 저는 전력설비 원전 이쪽을 되게 좋게 봐요. 현 정부가 좌파 정권이니까 원전 못 안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예상했는데 다 그 예상을 깨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전 3기 계획대로 다 짓는다. SMR도 하나 추진한다. 원전 더 지을 수도 있다. 말 바뀌잖아요. 응? 저는 그거를 예상을 했다니까. 왜 우리나라 정부 보지 말고 미국을 보라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공룡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원전 안 짓고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짓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네. 요즘에 그래서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잘 보셔야 돼. 그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올 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저는 지금도 긍정적으로 봐서 오늘 아침에 저희 회원들한테 원전 관련주도 하나 추천했어요. 네. 재밌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원전 테마주인지를 잘 몰라. 그 외국인이 지금 엄청 사놨어. 몇 달 전부터. 궁금하시죠? 얘기 죽어도 안 할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이거 지금 왜 얘기하냐고.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는 회원이 두 부류예요. 라이브 회원이 있고 문자반 회원이 있거든. 그러니까 종목은 똑같아요. 매수 매도 사인 똑같이 나가는데 라이브는 회비가 한 달에 90만 원이고 문자반은 50만 원이거든요. 차이는 뭐냐? 낮에 아침 9시부터 한 10시, 10시 반까지 오전 방송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황이랑 종목들 세세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기법 강의할 때도 있고 오후에도 또 한 40분 50분 방송을 또 해요. 4, 50분 2시 한 40분부터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시간 넘게 방송을 하거든요. 그거를 듣고 못 듣고 차이인데 들으면 공부 많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걸 왜 사는지도 알 수 있고 왜 파는지도 알 수 있고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 일일이. 그 차이인데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문자반 회원이 회비가 싸니까 더 많은 거 같지? 아니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라이브 회원이 한 몇 배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반은 투자 자금이 적으신 분들이거나 방송을 아예 못 듣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들으시는 거고. 종목은 똑같아요. 매수 매도 문자 동일하게 같이 나가니까. 나중에 들어오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그 문자반 회원들은 지금 오늘 우리 방에서 매수한 그 원전 관련주를 모르잖아. 종목은 아는데 그걸 왜 추천했는지를 모르잖아. 여기서 이제 문자반 회원들은 오늘 저녁 방송을 항상 듣거든요.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약 올리고 기분 나쁘게 할 거면 제가 미쳤다고 매일 저녁에 이렇게 무방을 합니까? 여러분들 전문가가요. 회원 많거든요. 근데 회원 많은 전문가가 매일 이렇게 평일날 저녁 방송 안 해요. 안 한다고. 회원이 없는 전문가도 매일 방송은 안 해요. 저녁에.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솔직히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전문가 데뷔한 게 2010년 2009년이었나 2010년 총각 그렇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일주일 내내 했어. 그때 사장님이, 그때 주식 사이트 사장님이 일주일 할 수 있겠냐고 하시길래 한 달 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 다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했어. 2번.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2번밖에 안 했다. 근데 저는 심하게 할 땐 전 토요일까지 했어요. 지금 토요일은 안 하는데 매일 방송하는 거는 저밖에 없었어. 15년 넘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 계속. 네? 시장이 안 좋아도 방송하잖아요. 폭락하고 막 아수라장이고 막 전문가들도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전 방송했잖아. 나중에 이제 우리 방에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거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 놀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원전 테마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금융 관련주, 특히 은행이랑 보험주,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기업들, 여기서 이제 시세가 확산될 거예요. 이제 와서 뭐 상표 시멘트 할인주를 어떻게 사, 그죠? 근데 저거 말고 뒤에 이제 막 올라온다니까. 네. 그 다음에 태양광은 잘 모르겠어요. 태양광은 왜 잘 모르겠냐면, 일론 머스크가 전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천재인 거는 전 인정을 해요. 천재예요, 저 사람. 천재인 건 인정하는데 저 사람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돼요. 저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천재니까. 근데 그 일이 반드시 되기는 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3년 안에 된다 그러면 곱하기 2에서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머릿속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겠지만 그게 맞는데 뭐 중간에 이제 뭐 정부랑 뭐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말이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태양광은 잘 모르겠다고. 아까 대형주 상한가는 하도 황당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관이 지금 지수랑 이제 대형주, 테마주에서도 대형주를 막 올려서 이상하게 해놓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2개예요. 첫 번째, 미국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다. 그리고 금이랑 은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오늘은 금이랑 은은 얘기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2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금리 인하 할 거고 금이랑 은은 계속 올라갈 거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시장에 돈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은 100%, 1000%, 1000% 반드시 가요. 반드시 간다고. 1000% 급등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간다고. 2번째는 뭘까요? 2번째, 외국인하고 기관이 중소형주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거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개미들이 이런 말 하면 콧방귀 낍니다. 아유, 주식을 지금 왜 해요? 쓸 돈도 없는데. 이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닥 한 몇 달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만들어서 들어와. 빨리 종목 좀 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곧 그렇게 바뀔 겁니다. 왜? 벼락거지 시즌2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오실 거면 빨리빨리 들어와서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네? 개미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제가 조만간에 한번 특강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반 개미들이, 그리고 지금 방송만 듣고 눈팅만 하고 안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언제쯤 들어와서 종목 빨리 달라고 난리를 치는지 얘기 다 해드릴게요. 제가 그쪽은 진짜 빠삭합니다. 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전문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15년 넘게 했다 그랬죠, 그죠? 전문가 15년 넘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 한 2, 3년 하다가 다 끝나. 2, 3년 하다가 종목이 망가지건, 뭐 전문가 심리가 망가지건, 회원이 0이 되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요. 전문가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응?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겠어요? 믿고 들으시라고. 장수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뭐 게으르게 방송했습니까? 정말 주식시장 폭락해서 여러분들 힘들 때 전문가들 그러면 술 먹고 방송 안 해요. 자기들도 힘드니까, 할 말 없으니까. 저는 항상 방송했잖아요. 왜?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말라고. 월요일 날도 블랙 먼데이 막 난리지기고 막 그럴 때, 사람도 술 먹고 그럴 때, 저는 원래 술도 안 먹지만 방송했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언론들하고 미친 것들하고 입 다물라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맞든가요? 그 쓰레기 언론들의 기사가 맞든가요? 제가 맞았죠.
왜?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편에서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믿고 계속 들으세요. 아셨죠?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 뒤에 또 방송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제 뒤에 그 무소TV 김 실장님 저기 테마주 설명 잘 해주시거든요. 지금 이제 방송 이제 진행하시니까 45분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뭐 무소TV로 들어가시든 아니면 그 유튜브에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면 여자분이 여자 전문가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여자 전문가 별로 없습니다. 네. 여자 전문가가 요즘 거의 없어요. 네. 그분도 실력 있는 분이니까 테마주 쭉 브리핑하는 거 잘 들으시고 네,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